자, 이제 마지막 그 수열 파트 들어갑니다. 이 수열에서 이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제 배경인데,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두 개로 갈라져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이 등차나 등비 수열이라고 언급이 뜨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AN. 그 다음에 여기는 수열 AN이라고 뜨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컨셉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는 이미 내가 등차나 등비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질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해석해서 현재 일반항 구하기가 가능해진다 이게 되는 거야. 일반항 구하기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기는 성질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일반항 구하기는 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1번을 잡아줄게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에 관련된 이야기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공차나 공비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항에 관련된 등차나 등비, 중항에 관한 이야기들, 이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이나 아니면 합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게 설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은 성질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목표는 뭐냐면 항을 펼쳐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항을 펼쳐라. 항을 펼쳐라. 자, 그걸 이제 고급스럽게 만드는 과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그마라는 표현이 있고요. 요 AK 값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귀납적 성질라고 하는 점화식이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 두 개는 서로 다르다라고 인식하시고 따로따로 공부를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 수열에 관련된 설명할 텐데, 등차, 등비, 수열. 등차나 등비, 수열. 이걸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라고 하면 가장 중요했던 핵심, 바로 기준항하고 그 다음에 공차 또는 공비를 알아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항은 꼭 초항일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10번째 항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기준항 중 가져와. 그리고 등차 수열이면 공차를, 등비 수열이면 공비의 값을 구해와 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바로 공차나 공비 성질이 나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항의 개수를 2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항의 개수 2개 줄 테니까 이거 비교해서 빨리 공차나 공비 좀 가져올래?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에서는 두 항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 개수를 2개 주면 두 항을 비교해서 항상 혼자 있는 게 구하는 값이야. 바로 공차 구하기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걸 구하고 싶으면 항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필요하다. 항의 개수는 2개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이죠. 동시에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해 준다면 AM 플러스 1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AM 플러스 D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특정 항을 구하고 싶다. 구하는 값은 특정 항이 되는 거야. 10번째 항을 구해라, 5번째 항을 구해라, 이런 특정 항.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기준항과 공차가 있어야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을 등비수열로 간다면 이때도 똑같이 연속하는 두 항의 차이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비 구하기를 하고 싶다면, 공비를 구하는 걸 하고 싶다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뭐다? 항의 개수가 2개가 있어야 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항의 개수 2개. 그리고 그에 따라서 AN 플러스 1은 뭐냐 라고 한다면 이것은 AN 곱하기 R이다 이게 설명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특정 항의 값을 구하고 싶다면
바로 기본적인 기준항과 공비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기준항하고 공비를 더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기준항과 공비가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값이다 라는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준항을 줬다라는 건 거꾸로 공차나 공비를 감출 거고, 공차나 공비를 공개했다는 건 네가 그걸 통해서 기준항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 게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항의 개수가 3개가 있다, 또는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 또는 두 항의 곱,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면 단 중항이 존재해야 됩니다. 단 중항 존재라고 설명해 줄 수 있죠. 이렇게.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차나 공비에 대한 활용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등차나 등비 중항입니다. 등차, 등비, 중항. 성질을 써달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살짝 올렸습니다. 보기 좋게. 그래서 설명을 해준다면 만약에 항의 개수가 3개야.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은 가운데 항을 2번 더해 준 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관계성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심화할 때는 바로 어떤 값을 줄 거야? 라고 한다면 AN과 AN 플러스 2의 합이 얼마다? 이렇게 줄 거란 얘기예요.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 그러면 이것은 가운데 항을 2번 더해준 것 같다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을 가져가도록 만들어주는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등비 수열이라면 만약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있는데 얘가 등비 수열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가운데 항을 2번 곱해 준 것이 양쪽 걸 곱해 준 거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준 이 내용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AN과 AN 플러스 2의 곱이다.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네모.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다 라는 값으로 소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만약 여기서 제곱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값이 몇 개 나오냐면 2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다. 모든 항이 양수 혹은 공비가 0보다 클 때라고 설명해주면 아, 이때는 내가 AN 플러스 1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현재 그냥 아무런 없이 그냥 수열 AN에 관해서 라고 설명하면 수열 AN 이렇게 떠버리면 이때는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인 상태로 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 상대방이 좀 더 활용해서 공차나 공비의 활용인데 공차 혹은 공비의 활용, 만약에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라고 하면 4개가 나옵니다. 항의 개수 4개. 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등차 수열이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1, A, B, C가 등차 수열입니다. 이게 설명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 문자가 3개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풀기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대신에 여기 뒤에 뭐가 붙었냐면 등차 수열이다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항으로 해서 이걸 한 문자에 관한 정리로 표현할 수 있잖아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차를 통해서 하나의 기준항에 맞춰서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해달라. 그러면 만약에 등비 수열이라면 1, 현재 A, B, C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가 등비 수열이네 라고 언급이 뜬다면 이것은 모든 문자를 공비에 관한 정리로 표현해달라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에 맞춰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